유키즈 온 더 블럭. 유키즈 온 더 블럭에는 저 MC가 그 유재석. 정말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저도 가수 생활할 적에 언제까지 인기 있고 언제 뭐가지가 나갈지 참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저는 저 스스로 이쯤이면 그만두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만두고 스스로 내려왔지만 참 오래 해요. 제가 알았던 유재석 씨는 이렇게 메뚜기 목을 입고 참 성실하게 일했던 그 시절부터 들어간다면 지금 십수년을 지금 정상에까지 올라와서 지금은 완전히 무슨 방송국에서 라인들이 있습니다. 강호동 라인, 이경규 라인, 유재석 라인, 김구라 라인 해가지고 이런 라인들을 지들이 이렇게 구축을 해서, 구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무래도 힘이 있죠. 방송을 많이 하고 PD들하고의 커넥션이라든가 작가들하고의 커넥션이라든가 위에서 뭐 이렇게 다 눈을 다 감아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요번엔 유재석이가 MC입니다. 요번엔 강호동이 MC, 꼭 그 사람들이 아니어도 방송국이 안 돌아가거나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새로운 MC들을 비롯해 개그맨 또는 뭐 영화판에 있는 사람, 탤런트판에 있는 사람, 제가 봐도 굉장히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런 새로운 인물들을 포커스해서 살려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는데, 이 방송국 이놈들이 지금 그런 걸 안 합니다. 그래서 원래 했던 사람을 계속 뭐 예를 들어서 MC를 했는데 유재석 같은 경우에 한 5, 600 받다가 지금 뭐 1000 받다가 이제는 뭐 한 1500까지 이렇게 출연료가 자꾸 올라가면서, 얼마나 유재석은 또 광고가 내가 보니까는 내가 본 광고만 한 10개가 된다면은 뒷근육으로 찍은 거랑 뭐 이런 게 뭐 흐지부지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런 것까지 해서 한 30개가 되지 않나. 그리고 또 광고해달라고 또 밀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선별을 해서 또 광고를 할 수도 있고, 돈이라면 뭐 다 찍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은 것도 광고에 나가면 자기 또 인기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광고가 많이 들어오고 너무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참 정말 부럽다 부러워. 응? 그러면서 이게 한 10년만 했다면 용서가 되는데 10년이 아니고 몇십 년을 해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든지 연애를 해도 밟으면 이게 꿈틀 또는 뭐 뒷근육으로 오래 가다 보면은 잡힌다. 꼬리가 잡힌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연예계도 그렇습니다. 오래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게 잡히면서, 꼬리가 잡히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다 찾아내죠. 그래서 어떤 인물이고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키즈 온 더 블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무슨 처음에 시작했던 게 무슨 길거리 다니면서, 예,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기사 내용을 읽겠습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며 워낙 인기가 있는 사람이 유재석 씨이기 때문에 씹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지만 너무 오래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좀 내려놓는 그런 모습도 참 보기가 좋을 텐데, 절대로 얘네들은 내려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려놓지 않아요. 지금 버는 돈만 해도 수천억은 되지 않을까, 수천억. 예, 부동산까지 하고 막 이랬으면 수천억 했을 텐데, 제가 아는 유재석 씨는 뭐 부동산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광고만 찍었다 하더라도 최근에 몇 년 동안 수백억은 벌지 않았을까.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강호동은 이제 옛날에 부동산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용조용 뒷근육으로 조금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경규는 뭐 이제 늙어가지고 자기는 뭐 아무리 까불고 뭐 떠들어봤자 지 멋대로 해도 상관없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한 자기의 어떤 라인들을 섭외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래서 라인들이라는 게 자기가 이렇게 큰 인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출연을 시킬 수 있는 애들을 섭외를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레 라인에 있다면 그 레 라인에 뭐 조금 2류, 3류, 말하자면 뭐 조금 빅스타가 되기 전에 준비하고 있는 애들을 꼽아가지고 끌어들여서 자기 라인에 꽂혀서 뭘 할 때마다 같이 끌고 가는. 그래서 어떤 울타리가 되게 되면은 그 애들이 또 커가면서 또 시청률을 올려주기도 하고, 혼자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옛날 제가 80년도 초반에 일본을 다닐 적에 뭐 나가무리 아키노라든가 마시타 세이코, 마치 이런 가수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을 때부터 이미 일본은 라인들이 있었어요. 여러 명이서 MC를 보고 하이 뭐 이라샤이마스 막 이렇게 여러 명이서 이렇게 서서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 후 한국이 7, 8년, 10년 후에 이제 똑같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명의 라인을 구축을 해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연출이 되고, 그러면서 인기도도 먹고 시청률이 오르는 그런 것을 지금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라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가 이제 키우고 섭외하고 이렇게 해서 얘는 괜찮다, 이런 힘을 갖게 되다 보니까, 힘이에요. 그것도 힘. 왜? 한 라인에 들어가는 한 사람이라든가 한 인간이라든가 한 스타는
인기도 얻고 명예도 얻고 돈도 벌면서 TV를 계속 출연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라인에 들어가면은 그 자기를 픽업해주고 키워주려고 섭외된 그 스타가 나중에 되겠죠. 그냥 기는 거죠. 네 형님, 네 형님, 네 형님. 해서 뭐 라디오 스타 같은 데에도 김구라 씨 같은 경우에도 뭐 라인을 이렇게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라인 구축이 또 돈도 많이 듭니다. 사실 밥도 먹고 애들도 다독거리고 모든 것들이 PD들도 뭐 용돈도 주고 밥도 사고 작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백도 있는 높은 라인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적에는 이렇게 힘을 많이 갖고 키우고 그리고 국민 무슨 MC니 무슨 개그맨이니 뭐 이따위로 큰 지금 유재석 씨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되는데 지금은 인기보다는 제가 볼 적에는 자기 자리에 두툼하게 차지하고 있는 그 힘으로 완력으로 이렇게 라인 뭐 가끔은 이효리라든가 그리고 비 이런 애들이 또 출연을 하는데 누가 섭외를 해도 걔네들은 안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뭐 그런 거는 아닌데 본인은 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업고 가는 그런 걸 업고 간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라인에는 또 김재동이라는 그래서 김재동 하면은 누가 봐도 좌파. 그죠? 예. 좋은 말로는 진보. 좌파죠. 그래서 좌파지만은 김재동이라는 친구는 꼭 안고, 업고, 끼안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보수 쪽에서는 별로 좋지도 않고 음흉한 데가 있구나, 너도. 그렇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프로에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면서 고생해서 시청률이 당시만 해도 지금 쭉 제가 시청률을 뚫어서 쭉 봤습니다. 시청률이 뭐 1%로 시작해가지고 2%. 더듬 저렇게 함께 나오는 조세호는 제가 조금 활동을 하고 있을 적에 정말 A급들은 아니었고요. 당시만 해도 이제 여러 명이서 이제 까불고 웃기고 막 크려고 막 가진 애를 쓸 때인데 재주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재주가 많아서 내가 프로덕션 사장으로 있었을 때가 생각이 또 갑자기 나면서 그런 애들을 보면 또 스카우트하고 싶은 생각이 가끔은 듭니다. 내가 프로덕션에 있었으면 전속금을 주고 전속을 해도 될 만한 그런 인물이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인물이기도 했는데 나중에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웃기기는 하는데 TV에서 단독으로 주연급으로 이렇게 놓기에는 조금 미흡한 것들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봤던 사람이기도 한 것이 조세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세호가 또 이렇게 이제는 완전 유재석 라인에 들어가서 유재석과 함께 이렇게 프로그램을 쭉 이어오면서 다행스럽게 운이 참 좋았다. 이렇게 길바닥을 다니면서 이제 대중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퀴즈를 맞히고 뭐 이런 프로였다고 하네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거물급 정도가 아니고 대통령 당선자를 출연시키는 그런 프로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 대단하다.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았구나. 그래서 시청률을 보니까 한 4%, 많이 나오면 5%까지 나오더군요. 굉장히 대단한 거죠. 저 정도면은 아주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벌써 이렇게 거리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는 시청률이 2%밖에 안 나오고 이러면요. 옛날에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면 유재석 씨가 출연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출연료 대비 시청률도 안 나오고 별 볼 일이 없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끈질기게 이어가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유키즈 온 더 블럭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윤석열 당선자님이 여기에 왜 출연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왜 출연했을까요? 뜬금없이 갑자기 대통령 선거까지 끝나고 당선자가 됐는데도 여기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의문, 의심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기본적인 거는 나오지 않을 걸 그랬다. 본인 당선자가 말한 것처럼 그러면 나오지 않을 걸 그랬죠? 안 나올 걸 그랬죠? 뭔가 느끼는 게 휘 하면서 안 나오는 게 나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 얘기 그대로 유재석 씨가 불편한 얼굴, 곱상을 씹으면서 하는 모습을 누가 봐도 느끼게 되죠. 왜? 유재석은 아무래도 이제 좌파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파에서는 좋지 않게 유재석의 인기가 좋지 않은 게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유재석을 생각하는 보수 쪽에서는 좀
하나를 가리고 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는 짓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굳이 유재석 씨가 하는 프로에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가고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유재석 씨가 좀 본 모습 그대로 웃기면서 재미있고 좀 땀도 나고 게스트들이 딴 때는 굉장히 막 겸손한 척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 양반도 굉장히 겸손해요. 딴 사람들 특히나 뭐 서민 쪽 나오면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서민이고 국민이고 이렇다는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태는 이제 윤석열 당선자 우파에다가 자기가 뭐 정치인이 나왔다고 해서 꼴릴 것 없다 이런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 또 사람들도 뭐 나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윤석 씨도 얼굴이 이렇게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서민들이 나오거나 보통 사람들이 나왔을 특히 뭐 기업인들도 여기는 막 나오고 돈 많은 기업인들도 나오고 사기꾼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자동차 가지고 무슨 뭡니까? 그 뭐 차 그거 가지고 성공한 애들인가 봤더니 사기꾼 뭐 이런 애들도 나오고 막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그 문제가 많은 사기꾼들을 비롯해 말도 안 되는 애들을 출연시키면서 오히려 이 유키즈 온 더 블럭은 커졌다. 더 키워졌다. 파이가 키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는 벌써 그 좀 사기꾼들 출연시키고 기업인들 뭐 뒷구녕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적에 벌써 이런 프로는 커지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 프로 가지고 장난질을 칩니다. 기업하는 애들 캐스팅하고 뭐 물론 서민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왜? 그런 사람이 안 나오고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받쳐주는 역할. 메인은 따로 있죠. 받쳐주는 역할. 우리 프로는 좌파들이랑 똑같아요. 우리 프로는 국민 서민. 국민 서민을 위한 프로다. 이러면서 이렇게 바닥부터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냥 기본적으로 올려서 놓고 나머지가 중요한 거는 바로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정치인들, 유명인들이 커가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PR로 보여주는 그 뒤에는 뭐 그냥 나가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나가는데도 그냥 나간 게 아니다. 탁현민이가 부르짖은 거 아닙니까? 탁현민이가. 문재인을 비롯해 뭐 여러 명이 뭐 국무총리, 김부겸까지도 싫다. 섭외 안 된다. 안 된다. 2%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디 지금 섭외를 이렇게 정치인들 중에 최고의 높은 자리에 당선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이 우리 프로에 나온다는 그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쪽에 반반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저는 안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다.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다. 그렇다면 이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느닷없이 당선까지 되고는 뭐 이게 당선인 되기 전에 선거용으로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그때도 이 유키즈 온 더 블락 같은 데는 이재명이라든가 윤석열이라든가 이게 섭외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당선인이 된 다음에 섭외했다면 이거는 뭔가 좀 의심스럽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이제 떠오르는 사람이 CJ의 ENM 대표이사가 기사를 읽는 겁니다. 검사 출신이다. 이런 모략이라면 모략이고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그 대표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 윤 당선인이 방송에 나온 거냐 이렇게 누리꾼들이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93년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까지 됐고요. 2013년에 빠르게 재벌회사 CJ그룹 법무실장 부사장이 됐고 그 다음에 CJ 주식회사 총괄부 사장 겸 법무팀장까지 하고 CJENM 경영지원 총괄부 사장 제일 높은 자리죠. 아주 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거든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윤 당선인과는 사법시험에 합격을 1991년 33회 했고 대구 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요.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4년 선후배 사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봤을 때 굳이 대통령 당선자가 된 다음에 이렇게 빗나가는 행동을 한 것은 왜일까요?
왜일까요? 굳이 당선자가 됐는데 당선자가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기 위해서 출연을 하는 것들은 되게 많죠. 뭐 집사부 일체라든가 뭐 몇 개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데 나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소탈하고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뭐 굉장히 많이들 나와서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아니고 굳이 당선자가 된 후에 지금 뭐 광고해야 할 이유도 없고 나와서 이런 것들을 괜히 보여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유키즈 이런 프로는 MC 자체가 생각 자체가 좌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말이 나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내용도 보니까 별 내용도 없습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별 내용이 있을 수가 없겠죠. 뭐를 하겠습니까 거기서. 예? 그렇다면 이 안에 내용상은 제가 길어서 얘기해 드리기가 없고요. 그리고 근거에 대한 무슨 뭐 제가 제보를 받는 회사도 아니고 단 하나 여러 가지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CJ에서 하려고 그러는 커넥션, 돈을 버는 일이겠죠. 그럼 그 돈을 버는 일과 커넥션은 누구하고 하는 걸까요? 이번 정권이 윤 정권이 되지 않았습니까? 꽃길만 걷는 건가요? CJ는 그렇다면? 네? 무슨 커넥션이 있었길래 소위 말해서 윤석열 당선자가 여기에 나오겠다, 나 좀 출연시켜줘. 연예인도 아니고 뭐 그랬을 리는 없고 이 스케줄을 잡은 작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작자들이 말하자면은 CJ와 커넥션 검수완박에 조사받을 일이 없이 뒤로 이런 일들, 에?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앞으로 생길 것을 예상을 하면서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을 한번 박아놓으면서 나는 힘이 있다. 이런 제2, 제3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CJ가 기계 만들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또 도장을 받고 허락을 받고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문정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일들. 그렇게 받아가지고 일들이 커지고 거기서 돈 나오고 또 가장 이 눈탱이를 때리는 일들이 정부에서 나오는 돈. 눈먼 돈 먹고 크고 그런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문정권에서는 저기 지금 양해일이라고 지금 김정숙의 옷을 맡은 사건이 일파만파 커졌다가 샥 조용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뭔가가 둘이 문 플러스 석열 당선자님하고 합의를 뭐가 본 건지 조용해졌어요. 그것도 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수완박도 제가 봤을 때 그렇고 참을 수가 없는 일인데 제 입에서 여기까지만 나오겠습니다. 제 입에서 더 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제 얘기는 어떤 신문사든 내용 한 줄을 써주지 않고는 있지만 그래도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시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할 얘기가 많지만 어느 정도 여기까지 좀 하고 이것이 제대로 검수완박 합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윤석열 당선자를 찍어준 당신의 40몇 프로를 굉장히 개똥으로 보고 이렇게 간다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라도를 다니고 유키스 온 더 블랙에 나가봤자 유재석 같은 우리 MC라든가 이런 좌파 성향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가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깨닫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박미라든가 김은국이라든가 정말 연예인이 많지가 않아서 정말 아쉬워요. 왜? 이게 돈이 안 됩니다. 우파하고 보수는 떠들어봤다 돈이 안 돼요. 돈을 바라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또 문제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먹고 살게 해주고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명예를 주는 것도 없고 돈을 주는 것도 없고 프로그램을 주는 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우파 보수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계속 한 거기 때문에 다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갔고 없는 겁니다. 김어준이처럼 1년에 수십억을 벌 수 있게 해주는 저런 작자들이 바로 좌파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고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목숨을 걸고 일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사실 좀 안 됩니다. 예?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바로 우리 이 정권 지금 이제 곧 정권이 바뀔 우리 정권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을 좀 많이 배려를 해주고 생각을 할 줄 모르는 것이 이 바로 보수의 문제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 떠나가는 겁니다. 에이 샹 투익 하고.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필요한 연예인들은 전부 좌파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고 뭐고 행사가 있으면 수천만 원씩 주면서 행사합니다. 박원순이 살아있을 때 뭐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신대철인가 뭐. 막 그냥 수십억, 수억씩 막 돈을 받아가지고 뭐 행사니 뭐니 뭐 하라고 퍽퍽 뭐 한다니까 그 보지도 않고 사인하고. 눈먼 돈이에요. 국가의 눈먼 돈. 응? 그래서 가치들이 김정숙 의상같이 뭐 해주고 무슨 학교 나왔다는데 불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뭐 그랬다는 그런 인간들이 나라의 돈을 가지고 프랑스 가가지고 무슨 뭐 자랑을 하고 옷시사 다 나라 돈 수십억 수백억 뽑아 쓰면서 내가 낸 세금이에요. 내가 낸 세금. 그러면서 걔네들은 그렇게 줄 한 번 잘 서가지고 밥 먹고 살고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5년 동안에 다 챙기고 탁현민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밥 먹고 살 수 있게 다 집 갖고 건물 갖고 그리고 수십억씩 딱 챙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좌파들의. 그러니 국민이 어떻게 잘 삽니까? 나라가 어떻게 이어갑니까? 전부 빚더미. 고가는 답이고 마이너스 통장. 그것만 남아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